여러분,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최악의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원전을 공격한 거예요. 자포라자 원전 발전소를 그야말로 무차별 포격을 가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만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그야말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한 방만 터지면, 한 기만 터지면 이거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라 전 유럽이 아작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원전에 대한 포격은 심각한 전 세계 위기를 지금 몰고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포 중에서도 엄청난 공포가 터진 거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후쿠시마 원전 봤잖아요. 일본이 초토화되는 거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 체르노빌 원전은 보지는 못했지만 말로도 엄청나게 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포격을 무차별적으로 가하니까 이게 우크라이나도 벌벌 떨지만 유럽도 벌벌, 심지어 미국까지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은요, 어떻게 보면 이판사판인 것 같아요. 강대국의 체면이고 강대국의 논리고 이런 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약소국을 그냥 짓밟아 버리면 된다는 생각? 그러면서 말입니다. 다른 나라 간섭하지 마라. 서방의 여러 나라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간섭하면 나 원자력 발전소 터뜨리겠다, 이런 뜻인가요? 완전히 핵발전소를 볼모를 잡고 지금 푸틴은 그야말로 도박 같은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세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느낄 겁니다. 한 사람의 독재자가 전 세계를 몰락의 길로 지금 끌고 간다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자포라자 원전은요, 한 기만 터지더라도 체르노빌 원전의 10배의 폭발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10배의 폭발력을. 그러니까 터지는 순간 그야말로 엄청나죠. 번쩍하는 순간 그냥 한꺼번에 다 몰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포리자 원전이 러시아에도 가까이 있고요, 몰도바나 루마니아에도 가까이 있고요, 폴란드에도 가까이 있는 겁니다. 체르노빌 원전이 터졌을 때나 뭔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러시아는요, 원전을 볼모로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우크라이나 원전 이것도 장악하려고 들 거고요. 앞으로는요, 다른 원전들도 지금 장악하려고 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핵전쟁은 시작이 됐다. 이게 터질란지 안 터질란지, 안 터지는 게 최고겠죠. 안 터지는 게. 이 지구상에 사는 인류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푸틴의 아무 생각 없는 탐욕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했죠.
원전 발전소에 대한 공격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나는 핵테러 위협이다. 유럽은 지금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전 15기 중에 한 기만 폭발해도 유럽은 끝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죠.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CNN이나 BBC를 요즘 열심히 보거든요. 예. 여기에서 IAEA 사무총장이 나와서 방사능 유출은 없다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예, 이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세계 지도자들도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예.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비난을 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지역의 군사활동 중단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튜리도 캐나다 총리도 끔찍한 사건은 즉시 중단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 핵에 대한 위협은요, 앞으로 엄청 커질 겁니다. 유럽은 이미 체르노빌 사태 때문에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1986년이에요. 당시 소련이죠. 소련 원전에서 이게 쉽게 말하면 미숙한 운영 때문에 전기가 폭발했고, 이 전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나서 방사성 원자료 노심이 5%가 외부로 유출이 됐습니다. 왜 5%? 5% 외부로 유출이 됐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쑥대밭이 됐죠. 쑥대밭이. 예, 쑥대밭이 됐고요. 이것 때문에 30여 명이 죽었고요. 그 이후에 60여 명이 암이라든가 치명적인 병으로 또 희생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상 최악의 체르노빌 사건, 이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이 러시아의 포격은요, 어쩌면 이런 아주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에다가 시장 자체는요, 이것 때문에 그야말로 녹아내렸습니다. 독일 증시 떨어진 거 보세요. 이게 핵발전소를 이제 볼모로 러시아는 계속 공격할 거니까요. 이 핵발전소에 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증시는 4.41% 폭락했죠. 폭락. 603.86포인트가 빠져서 13,904.54 기록했습니다. 독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프랑스도 4.97%가 빠졌고요. 316.71이 빠져서 6,061.66으로 마감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3.48%, 251.71이 빠져서 6,987.14로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좀 멀리 있으니까 좀 덜 떨어졌어요. 0.53%. 그렇지만 며칠째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다우산업지수가 33,614.80으로 마감했습니다. 그야말로 유럽은 이 푸틴의 무모함에 지금 폭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3.4% 영국은, 프랑스는 거의 5%예요. 독일도 거의 5%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한 위기 속에 지금 파고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요, 이 푸틴의 어떤 고령화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또 단절된 생활이 결국 말입니다. 세계 전체를 위협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문가들 중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러시아에 가해지는 제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러시아는 감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예상은 제대로 빗나갔죠. 바로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예상이 빗나갔어요. 푸틴은요, 또 전 세계는 적어도 24시간, 빠르면 늦어도 48시간, 48시간 내에 우크라이나를 접수할 거라고 예상했으나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장기전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요. 푸틴의 탐욕은요, 이제 점점 더 이 광폭함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광폭함이라는 게 미친 짓이잖아요. 미친 짓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두려워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3차 대전에 대한 위기, 그것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3차 대전은 핵전쟁이 될 거라는 그 말이 저는 그냥 말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게 진짜 최악의 경우가 오면 인류의 저는 멸망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탐욕이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핵전쟁 하면서 이야기한 것들이 조금 자꾸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저도 두렵기만 합니다. 여러분, 경제는요, 솔직히 지금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 현금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달러의 비중을 높이는 사람들, 금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전쟁,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됩니다.